안녕하세요. 수의사 송민규 인사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물건과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처음 반려묘를 입양할 때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간은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고양이를 처음에 들일 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양이는 환경이 바뀌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녀석이니까요. 이제 고양이는 보호자님과 함께 살게 되니 필수적인 물건의 제공과 공간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나 보호자님과 공간이 겹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고양이 간의 공격성이나 미래의 행동학적 문제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물건들은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이러한 물건들을 어떤 공간에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건은 크게 먹이 그릇, 화장실, 물그릇, 장난감, 스크래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먹이 그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양이는 혼자서 사냥하는 특성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각각 자신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외동묘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다묘 가정인 경우에는 각자의 그릇을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과식으로 인한 비만을 줄일 수 있고 소식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먹이 그릇의 재질도 중요한데 먹이 그릇의 재질이 고양이의 턱드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흠집이 나게 되면 그 안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고 박테리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질은 플라스틱 수지 냄새 때문에 고양이가 냄새를 맡으면서 밥을 먹을 때 꺼릴 수도 있습니다. 턱드름은 고양이들이 흔하게 겪는 문제로 많이 내원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팡이 감염이나 세균 감염으로 이어지는 순간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해서 소독을 하거나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반려묘의 화장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장실이 중요한 이유는 고양이의 질병이 높은 확률로 비뇨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실 모래입니다. 뭉치는 벤토나이트 모래가 있는데 벤토나이트 모래는 배설물을 뭉쳐서 건져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많아서 고양이의 눈곱 형성이나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뭉친 덩어리를 제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카겔이 섞여 있는 뭉치지 않는 모래가 있는데요. 벤토나이트 모래와는 달리 먼지가 적어 고양이 눈곱 형성이나 호흡기 건강에 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많이 날 수 있고 갈아줘야 하는 주기가 짧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페이퍼 모래가 있는데요. 페이퍼 모래는 수분 흡수력이 좋고 친환경적이며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페이퍼 모래 역시 실리카겔 모래와 마찬가지로 교체 주기가 짧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대표적인 고양이 모래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래는 고양이 개체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래의 냄새, 발바닥에 닿는 크기와 모양, 재질, 발이 남기는 정도에 따라 같은 모래라도 반려묘의 선호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래를 고를 때는 보호자분의 선호도도 중요하지만 반려묘가 좋아하는 모래를 잘 경험해서 선택해 주시는 것이 배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모래 청소는 최대한 냄새나지 않게 뭉쳐있는 것들이 최대한 발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멀쩡히 길을 걷다가 똥을 밟으면 싫듯이 고양이들도 발바닥에 뭉쳐있는 소변이나 대변을 밟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이 배변 실수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청소에 힘쓰는 부지런한 보호자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모래를 담을 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반려묘의 숫자보다 하나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한 마리를 기르신다면 화장실 통은 총 2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통의 크기는 고양이 몸체의 크기보다 1.5배 이상 커야 됩니다. 참고로 제 반려묘 윈터의 경우는 너무 커서 맞는 화장실이 없어서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겨우겨우 큰 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의 모양은 위에 덮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고양이에게 좋습니다. 고양이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덮여있는 통의 모양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의 위치는 먹이를 먹는 그릇, 물을 먹는 그릇에서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고 구석진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의 화장실은 고양이 건강이랑 위생에 매우 중요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양이는 물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고양이 비뇨기 질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뇨기 질환들은 고양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결석 및 플러그를 예방할 수 있고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수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먹는 음식과 물그릇인데요. 중요한 건 고양이는 정체되어 있는 물보다 움직이는 물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나 분수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어릴 때 어떤 물그릇에 적응하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집 윈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물그릇 모양을 선호하는데요. 자란 뒤 큰 분수를 틀어주었지만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반려묘가 어릴 때 어떤 분수를 선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심한 관찰이 반려묘의 음수량을 늘려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다음은 장난감입니다. 고양이의 장난감의 종류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예쁜 것부터 재미있어 보이는 것까지 다양하죠. 하지만 고양이들은 우리가 재밌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재미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고의 장난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장난감들을 보호자가 하나씩 경험시켜 주면서 반려묘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찾아가야 합니다. 뭐든지 경험해봐야 취향도 알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장난감만 가지고 놀게 되면 고양이는 매우 질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장난감을 다양하게 구비해둔 후에 요일별로 계획표를 짜서 질리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에겐 장난감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고양이는 사냥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본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의 운동량이 필요합니다. 직장인 보호자님들은 시간을 내기 어려우실 테지만 내 반려묘의 건강을 위해서 출근하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귀가하셔서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꼭 시간을 내서 함께 놀아주세요. 집을 비울 때는 움직이는 장난감으로 혼자 놀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러한 장난감들로 작은 사냥 본능을 자극해 주는 것이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비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크래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처의 종류에는 수직 스크래처, 수평 스크래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래처는 고양이의 발톱을 갈아주고 근육을 스트레칭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른 고양이들에게 영역 표시를 하는 수단이 되는데 발끝에서 나오는 페로몬을 후각으로 전달하고 시각적인 마킹을 남김으로써 다른 고양이에게 자신의 영역을 전달합니다. 고양이마다 수직, 수평, 스크래처의 선호도가 다르고 스크래처의 재질에 따라서도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몇 가지 스크래처를 두고 내 반려묘의 취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이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고양이의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크게 쉴 수 있는 공간, 관찰할 수 있는 공간, 먹이와 물을 먹을 수 있는 공간, 화장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4가지 공간을 보호자님의 공간과 적절히 공유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양이는 쉬는 시간과 자는 시간이 매우 많은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와 사람의 눈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혼자 쉬거나 자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숨을 공간과 쉴 공간은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답니다. 이따금 반려묘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거나 커튼 뒤로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고양이는 조용하고 어두운 공간이 필요하답니다. 손쉽게 택배 박스나 우리 병원에 들고 가는 캐리어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박스는 구하기도 쉬울 뿐더러
연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오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반려묘 윈터도 택배 박스를 가장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병원을 갈 때 드는 캐리어도 푹신하게 해서 활용하면 좋은데요. 가끔 선호하는 먹이를 넣어주시면 캐리어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기는 장소라고 반려묘가 인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고양이는 높은 곳에서 쉬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진 점을 관찰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을 관찰하면서 바뀐 점이 있는지, 보호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안정을 얻게 됩니다. 또한 수직 공간이 많으면 반려묘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높아지겠지요. 사람은 대부분 평지에서 움직이지만 고양이는 수평 공간은 물론 수직 공간도 자유롭게 이동하므로 집에 수직 공간을 더한다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됩니다. 반려묘를 여러 마리 키우신다면 공간 확보를 위한 캣타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가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공간과 먹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화장실 공간과 먹는 공간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상 60c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분리가 반려묘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두 공간의 간격이 좁게 되면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려묘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 주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물건 배치와 공간의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적으로 보호자분 손에 달려 있는데요. 따라서 처음 반려묘를 입양한다면 고양이의 공간에 대한 이해와 분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한 번 더 집안 환경을 돌아보시고 반려묘가 필요로 하는 물건과 공간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님의 작은 배려들이 모여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소중한 반려묘는 그 속에서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수의사 송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